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진호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벤트 객체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이전 차시에서 이벤트 리스너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의 매개 변수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벤트 객체는 사용자가 발생을 시킨 이벤트에 대한 발생 위치라던가 발생 타입이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정보들을 객체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벤트 정보들을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값들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런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에는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 이전 차시에서 this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this는 문맥, 즉 컨텍스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객체나 혹은 함수는 전역이라던가 혹은 객체 그 자신 자체가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하는데, 이벤트 객체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대상 엘리먼트 자체가 this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하면 이 this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이벤트 객체에서 말하는 이 this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직접 코드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혼선을 빚기 때문에, 이런 혼선을 피하고자 에크마6에서 추가적으로 도입된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기능 기억하시죠? 이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끔 처리되는 것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이벤트 객체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우리가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 이벤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가진 이벤트 객체가 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런 생성된 이벤트 객체는 이벤트 핸들러의 첫 번째 인수로 자동으로 전달이 돼요. 자, 이벤트 핸들러 어트리뷰트 방식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했다면 반드시 이벤트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주의사항이에요. 자, 그럼 이벤트 객체가 어떤 거고 이벤트 객체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지는 저희 코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02 언더바 이벤트라고 하는 폴더에 새롭게 폴더를 만드실 거고, 자, 02번에 이벤트 다시 오브젝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오브젝트 하위에는 new 파일로 01 언더바 이벤트 다시 오브젝트.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실게요. 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먼저 오른쪽에 화면을 띄워놓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이벤트를 연결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실 건데, H1번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러한 텍스트를 H1번에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H1번 태그에 클래스 속성 값을 부여를 해줄 거고요. 클래스는 메시지라고 해줄게요. 자, 하단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신 다음에 클래스 메시지라고 하는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취득해서 변수에 담아줄 거예요. 자, document.querySelector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클래스 메시지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취득해서 변수에 담아줘요. 자, 그 다음에 펑션 show cods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자, 보통 이제 이 이벤트의 약자로 2라고 하는 걸 선언하게 되는데, 이 2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 show cods라고 하는 거를 핸들러 메소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발생한 이벤트 정보에 대해서 첫 번째 인자의 매개 변수로 값을 넣어주면서 함수를 동작을 시키게 돼요. 이때 콘솔.log로
자, 이벤트 객체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출력해 볼 거고요. 자, 우리 이벤트는 H1번에 다는 게 아닌 문서 전체, 이 다큐멘트에다가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show codes라고 하는 이 함수를 프로퍼티 방식으로 이벤트를 연결했어요. 자,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여신 다음에 자, 콘솔에 이제 뭐라고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해당 화면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포인터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가 콘솔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얘를 확장해 보면 되게 다양한 프로퍼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콘솔에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문서 전체에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런 프로퍼티들의 값들을 넣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준 거예요. 몇 가지 값을 보시면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는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한 그 위치에 XY 좌표값을 반환하고 있어요. 제일 상단에 이 위치가 0,0에 해당하고요.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에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이 위치에 XY 좌표를 이렇게 정수 형태로 반환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이런 이벤트 값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많이 다루실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주요한 상황들만 볼 거예요. 보시면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에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즉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를 이 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한 정보를 가지고 화면에 H1번 태그로 만들어 놓은 이 글씨를 어느 위치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좌표 정보를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자, 메시지라고 하는 저 요소에 텍스트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에 클라이언트 X에 대한 정보를 한번 출력해 볼 건데요. 이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X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값을 출력하고, 또 클라이언트 Y라고 하는 값 또한 같이 동일한 형태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제 화면에 한 곳을 클릭을 해보면 어떤 위치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할 때 이벤트 객체에 전달되는 것은 한 가지 주의해서 사용할 게 있는데요. 바로 이벤트 핸들러 어트리뷰트 방식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했다면 반드시 이벤트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 줘야 돼요. 자, div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는 area라고 해줄 거고, 자,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 어트리뷰트 방식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할 거예요. 이때 show div cods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동작을 시킬 건데, 자, 위에 것처럼 e라고 해갖고 이벤트 핸들러 쪽에 이벤트 객체를 전달을 해볼 거예요. 이러한 텍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펑션 show div codes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가 빠졌네요.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시고 이 내부에 함수를 정의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쪽에서 호출을 하기로 한 함수가 이 함수죠. 이 함수에 이벤트 객체를 전달했고 우리가 여기에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콘솔에다가 저 2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div에 스타일을 조금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헤드 영역에 스타일 태그를 하나 만드실 거고요. 에어리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선택해서 width 200픽셀, height 200픽셀, 백그라운드를 라이트 그레이라고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div 영역이에요. 이 div 영역 내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현재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2라고 하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코드를 보면 우리가 작성한 이 부분에서 자, 2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고 사용하는 건 문제 없지만 현재 여기에 있는 이 2가 정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여기에 전달하는 이 이벤트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onClick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전달받아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2라고 하는 약어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이벤트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벤트 핸들러 내부의 this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this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전에 함수라던가 혹은 생성자 함수, 객체라고 하는 걸 다룰 때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 봤었어요. 이 this라고 하는 키워드는 한 가지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닌 문맥에 따라, 즉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져요. 특히나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의 이 this는 지금까지 사용되던 this와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혼선을 빚을 수가 있고 처음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이 this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우선 일반 함수 내부에서의 this는 전역 객체 윈도우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고요. 또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할 때 inth로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전달하게 되면 이벤트를 바인딩한, 즉 타겟 돔 요소를 가리키게 돼요. 또 이 이벤트 핸들러 this는 add 이벤트 리스너 방식과 프로퍼티 방식으로 핸들러 메소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벤트 핸들러 내부의 this는 이벤트를 바인딩한 돔 요소 자체를 가리키게 돼요. 이 이벤트 핸들러는 전달받는 이벤트 객체, 이 이벤트 객체에 current targe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벤트가 발생을 한 그 객체 자체를 의미해요. 즉 this는 이벤트가 발생한 그 객체 자체와 서로 일치하는지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해 보면 서로 일치한다고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의 this는 이벤트가 발생한 엘리먼트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화살표 함수로 정의를 한 이벤트 핸들러 내부의 this는 상위 스코프의 this를 가리켜요. 화살표 함수 자체는 this라고 하는 것을 바인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헷갈리긴 하지만 오히려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방식을 채택을 해놨어요. 자, 지금 이렇게 this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을 저희 코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저희 코드로 살펴보기 위해서 새롭게 파일을 한 개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new 파일 하신 다음에 02_this.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자, HTML5로 문서를 작성을 할 거고요. 먼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자, 오른쪽에 화면에 배치를 해놓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버튼을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버튼은 클릭해 보세요라고 해서 자, onClick으로 핸들 클릭 1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핸들 클릭 2번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할 거예요. 이때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의 차이점은 이 두 번째 버튼은 this라고 하는 것을 인자로 전달을 하게끔 해놨어요. 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든 다음에 핸들러 메소드, 핸들 클릭 1번과 2번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자, 펑션 핸들 클릭 1번. 그리고 이 내부에서는 콘솔.log로 this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볼 거고요. 펑션 핸들 클릭 2번에서는 버튼이라고 하는 걸 매개 변수로 하나 전달받아 콘솔.log로 버튼을 출력해 줄 거예요. 자, 화면상에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신 다음에 먼저 첫 번째 있는 클릭해 보세요를 클릭을 해보면요. 핸들 클릭 1번이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면서 이때 this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됐고 이 this는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코어 부분에서는 전역 객체 하면 글로벌 객체라고 했었는데 브라우저상에서 동작을 하는 이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전역에 있는 그러한 객체가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예요. 이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 자체가 이렇게 this, 전역에 있는 게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어트리뷰트 방식으로 이렇게 this라고 하는 거를 전달을 했어요. 이때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던 그 엘리먼트 자체가 this를 가리키기 때문에 해당 이 버튼 자체가 이렇게 인자로 매개변수로 전달이 되는 거고 클릭을 해보면 이 버튼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핸들 클릭 2번이라고 하는 거를 this를 넣어서 호출했던 이 버튼 자체가 여기에 전달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this는 이벤트가 발생한 그 엘리먼트 자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우리 이벤트 핸들러를 프로퍼티 방식과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 있었어요. 자, 버튼을 또 두 개를 만드실 건데 id btn 1번과 클릭해보세요라고 하는 텍스트 그리고 id btn 2번이라고 하는 버튼을 연달아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실 거고 이 스크립트 태그에 const $btn 1번에 먼저 document.get element by id로 id btn 1이라고 하는 요소를 취득해서 담아주고 btn 2번이라고 하는 변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btn 1번이라고 하는 요소에는 프로퍼티 방식으로 이벤트를 연결해 볼 거고요. 자, onClick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동작할 핸들러 메소드를 작성할 거고 이 핸들러 메소드 내부에서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출력해 볼게요. 부터가 있었나 보네요. this를 한번 출력하기 위해서 세 번째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지금 this는 이벤트가 발생한 이 세 번째 버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벤트 객체라고 하는 걸 배웠고 이벤트 객체로 전달된 이 e에는 이.current targe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제공되고 있는데 콘솔.log로 이.current targe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값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this와 전달받은 이벤트에 있는 current targe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서로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일치성 여부도 출력을 해볼게요. 자, 확인을 해보면 이 두 개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엔 버튼 2번에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함수를 핸들러 함수를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btn 2.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로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동작할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콘솔.log로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네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콘솔에 출력된 걸 확인해 보면 바로 이벤트가 발생을 한 그 객체 자체가 this인 걸 확인할 수 있고 프로퍼티 방식으로 작성을 한 것과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add event listener 또한 매개 변수로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을 해줄 수 있고 콘솔.log로 이.current targe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값을 출력을 해보면
디스하고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때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콘솔에 디스와 이 점 커런트 타겟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두 개는 서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프로퍼티 방식이든 애드 이벤트 리스너 방식이든 핸들러 메소드의 디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거는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는 걸 확인해 볼 거예요. 자, btn 3번이라고 하는 클릭해 보세요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id btn 4번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를 해볼게요. 자, btn 3번에 스크립트 태그를 먼저 만드실 거고 btn 3번과 4번을 각각 출력해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게 btn 3번 버튼이고 여기에 있는 게 btn 4번 버튼이에요. 먼저 btn 3번을 프로퍼티 방식으로 이벤트를 연결해 볼게요. 자, 2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한 개 전달받아서 화살표 함수 형태로 핸들러 메소드를 작성할 거예요. 이때 콘솔.log로 디스를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자, 여기 5번째 있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디스는 현재 프로퍼티 방식으로 똑같이 위에 것처럼 작성을 했는데 차이점은 익명 함수로 작성을 했느냐 아니면 화살표 함수로 작성을 했느냐예요. 이때 디스는 위에 것처럼 이벤트가 발생한 타겟이 아닌 디스, 윈도우 전역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럼 이때 전달된 이벤트 객체를 이용해서 이 점 커런트 타겟이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 이 점 커런트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그 엘리먼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즉 여기에서 사용된 디스와 이 점 커런트 타겟은 서로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같지 않죠? 우리 일치 연산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치 비교 연산을 이용해 볼 거고 디스 이퀄 2 점 커런트 타겟이라고 하면 이 두 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false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또 핸들러 메소드를 연결해 볼게요. 자, btn 4번에 add 이벤트 리스너를 이용해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똑같이 이벤트 객체를 한 개 전달받는 함수를 화살표 함수 형태로 작성을 해줄 거예요. 자, 역시 콘솔.log로 디스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 add 이벤트 리스너로 작성을 한 건데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는 익명 함수로 작성했고 밑에 거는 화살표 함수로 작성을 했어요. 단지 화살표 함수로 작성을 했을 뿐인데 이 디스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 객체와 바인딩 되지 않고 일반 함수처럼 사용을 했던 전역 객체, 윈도우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점 커런트 타겟이라고 하는 것도 콘솔에다가 출력을 해볼게요. 이 점 커런트 타겟을 콘솔에 출력해보고 실행을 해보면 이 점 커런트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그 객체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위의 것처럼 디스와 이 점 커런트 타겟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펄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디스라고 하는 키워드와 이 점 커런트 타겟이 서로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에크바 6에서 추가된 문법인데 단지 사용이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 화살표 함수는 디스라고 하는 바인딩 자체를 갖지 않게끔 하면서 이 위의 것처럼 똑같이 작성을 했지만 어떨 때는 디스가 전역을 가리키고
어떨 때는 이벤트가 발생한 그 객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혼선을 많이 빚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혼선을 없애고자 이 this라고 하는 바인딩은 화살표 함수 내에서 적용되지 않고 항상 글로벌 객체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규칙을 단순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이 this라고 하는 키워드는 화살표 함수를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this 대신 이벤트 객체인 이.currentTarget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사용되는 게 조금 더 권장되는 방식이고, 이게 this보다는 훨씬 더 혼선을 더 빚지 않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에요.